40대까진 괜찮았는데 왜 50대부터 이 음식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예전엔 맛있게 잘 먹던 음식이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다음 날까지 피곤한 느낌이 든다는 분들 많죠. 왜 40대까진 괜찮던 음식이 50대부터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몸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신체 변화. 우리 몸은 매년 조금씩 변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부 기관들은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속도도 낮아집니다. 젊을 땐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해줬던 음식도 이제는 소화, 흡수, 해독 모든 과정이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간과 신장 그리고 췌장입니다. 이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지방, 당분, 염분 같은 성분들이 몸에 쌓이고 피로,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들이 이제는 체내 부담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음식 7가지 심층 분석.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젓갈, 라면 같이 자극적인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혀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고 그만큼 혈관 건강은 망가지게 됩니다. 50대 이후엔 짠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혈압이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젊을 땐 바로 에너지로 쓰이던 지방이 이제는 복부와 간에 쌓이며 지방간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나 믹스커피에도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은 체내 인슐린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달한 걸 자주 먹으면 포만감은 금방 사라지고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죠. 네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면류, 빵, 도넛, 피자, 전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급증시키며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어 변비나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같은 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으며 이들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위험이 크고 식품 첨가물은 암 발생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한 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 맥주, 막걸리 같은 술을 자주 마시면 간 기능 저하와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진한 커피, 에너지 음료,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수면 장애, 심장 두근거림,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져 몸에 오래 남아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음식이 불러오는 질환과 연관성. 위에서 소개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혈관이 손상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분과 밀가루 중심의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제2형 당뇨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부종을 일으키며 체내 수분 대사를 어렵게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으면 간에 무리가 가고 결국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카페인과 술은 수면 리듬을 깨뜨려 밤새 뒤척이고 낮엔 피곤한 악순환을 만들죠. 실생활 식습관 사례와 변화 전후 비교.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분은 아침마다 라면을 드시고 점심엔 치킨이나 튀김, 저녁엔 막걸리나 맥주를 곁들이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는 않으셨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속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라면 대신 미역국과 잡곡밥, 점심에 치킨 대신 구운 생선, 저녁에 술을 줄이고 두부 반찬을 드시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이 줄었으며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강 관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건 식단 조절입니다. 몸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나이 듦에 대한 인식 전환. 우리는 종종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고 내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하고 순간의 기쁨보다는 오래가는 에너지를 선택할 때입니다. 나를 돌보는 식사가 결국 나를 살리는 밥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 줄이고 단 음식 멀리하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을 줄이고 계신가요?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사람들. 이전 영상에서 5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을 실제로 줄이거나 끊고 식단을 바꾼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꾼 건 음식뿐인데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분들이 꽤 많고 공통된 패턴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식습관 변화 사례 3가지. 첫 번째 사례는 58세 남성으로 평소 라면, 튀김, 햄 같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셨고 아침은 거르거나 믹스커피만 마셨습니다. 이분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졸음이 심했으며 최근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아침엔 현미밥에 된장국, 점심엔 나물 반찬과 삶은 계란, 저녁엔 야채 위주로 바꿨고 가공식품과 튀김은 끊었습니다. 3주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낮에 졸지 않게 됐으며 6주 후엔 혈압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별다른 약 없이 식사만 조절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 여성으로 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고 늘 피로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간식을 끊고 단 음식 섭취를 줄였으며 커피도 줄이고 식사량도 조절했습니다. 그 대신 사과나 토마토, 아몬드 같은 자연 간식으로 바꿨고 밀가루 음식을 거의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이 3kg 줄었고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기운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고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5세 직장인 남성으로 회식과 음주가 잦고 저녁 늦게 먹는 생활이 반복되던 분이었습니다. 지인의 건강 악화 이후 본인도 검진을 받고 간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고 식습관을 바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한 달간 끊고 저녁은 7시 이전에 마무리했으며 기름진 고기 대신 삶은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으로 바꿨고 야식은 아예 없앴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틀만 지나도 속이 편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꾸준히 유지하면서 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공통된 변화 포인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 없이 그냥 식사만 조절했을 뿐인데 소화, 혈압, 체중, 수면 같은 주요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을 현미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면 당 수치와 포만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굽거나 찐 음식을 선택하고
술과 카페인을 줄이면 수면 질이 개선되고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이 겪은 변화이고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 가이드 예시. 아침은 너무 무겁지 않게 현미밥에 된장국 삶은 달걀과 나물 조금. 간식이 필요하면 바나나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정도. 점심은 구운 생선이나 두부 야채 위주의 반찬에 국물은 싱겁게. 오후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충분히. 저녁은 기름 없이 조리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배부르지 않게. 배고프면 요거트나 견과류 소량. 이렇게만 해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봐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다르고 수면도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조절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건강은 결국 선택이고 선택은 매일 반복됩니다. 이왕 먹는 거 몸이 편한 걸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함께 봐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식단 고민 중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일주일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 지난 영상에서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던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셔서 이번엔 실버 세대에게 맞는 일주일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아주 실용적인 구성으로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 되는 식단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단 구성 원칙. 먼저 식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굶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끼를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하고 너무 많이 먹기보단 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매 끼니에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밀가루, 튀김 음식은 제외합니다. 음식은 싱겁게, 기름은 적게, 당은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식단만으로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죠. 이제는 직접 실천할 차례입니다. 일주일 식단표. 월요일 아침은 현미밥에 된장국, 삶은 달걀과 오이 무침. 점심은 구운 고등어와 시래기국, 무생채. 저녁은 두부조림과 데친 브로콜리, 당근나물. 화요일 아침은 오트밀에 바나나와 견과류. 점심은 닭가슴살과 나물 반찬들. 저녁은 콩나물국과 버섯볶음에 고구마 반쪽. 수요일 아침은 고구마와 삶은 달걀 2개. 점심은 잡곡밥에 김구이, 미역국, 가지볶음. 저녁은 두부김치와 구운 애호박. 목요일 아침은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에 아몬드 조금. 점심은 쌈채소와 생선구이, 된장국. 저녁은 양배추쌈과 계란찜. 금요일 아침은 현미죽에 김자반 약간. 점심은 콩비지찌개와 열무김치. 고구마.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토마토 1개. 토요일 아침은 삶은 감자와 사과 반 개. 점심은 들깨무국과 두부조림, 쌈야채. 저녁은 오이냉국과 비빔면미밥. 일요일 아침은 따뜻한 두유와 호밀식빵 반쪽. 점심은 잡곡밥에 청국장, 조기구이. 저녁은 가지구이와 두유 1잔에 바나나. 이 식단은 계절에 따라 반찬은 바꿔도 괜찮고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간장이나 소금 사용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은 배부르지 않게 80% 정도에서 멈추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장보기 리스트. 이번엔 장보기를 쉽게 하기 위한 기본 식재료 리스트입니다. 잡곡살, 현미, 고구마, 감자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애호박까지 무, 오이, 고추와 같은 기본 채소. 김, 김자반, 다시마, 미역, 해조류. 견과류로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과일은 바나나, 사과, 토마토. 음료로는 무가당, 두유, 보리차, 생수. 장 볼 때는 가공식품 코너보다 신선식품 코너에서 오래 머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단위로 식단에 맞춰 필요한 재료만 사는 게
낭비도 줄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5가지. 첫째, 하루에 물을 6잔 이상 마시고 커피는 줄이기. 둘째, 3끼 중 1끼는 꼭 채소 위주로 구성하기. 셋째, 배고프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넷째,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 없이 식물성 식단 시도하기. 다섯째, 나트륨과 당분이 높은 반찬은 한 번 먹고 바로 치우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꾸준한 기본만 지켜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실전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식단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효과가 있고, 그 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그것만 바꿔도 내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식사 준비를 훨씬 쉽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 식단을 더 맛있게 만드는 조리법과 양념 선택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도 꼭 들어주세요. 식단이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조리법과 양념 사용법. 지난 편에서는 일주일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단을 실천해 보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은 맛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조리법과 양념 사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오래 실천할 수 있고, 그래야 건강도 유지됩니다. 오늘 내용까지 따라오시면 식단이 훨씬 덜 지루해지고 더 맛있어집니다. 맛을 살리는 조리 기본 5가지. 첫 번째는 볶는 대신 굽거나 찌는 방식입니다. 식용유를 쓰지 않거나 최소화하면 칼로리는 줄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도 기름 없이 구우면 단맛이 살아나고, 브로콜리도 살짝 쪄서 먹으면 씹는 맛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센 불 대신 중불로 조리하는 겁니다. 센 불로 조리하면 음식이 탈 수 있고, 양념이 겉돌기 쉬운데 중불에서 조리하면 천천히 맛이 배고 식재료 본연의 향도 잘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게 만드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물을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도 그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자꾸 더 넣게 되는데, 반대로 물은 적게 양념은 약하게 해도 건더기가 많으면 식감과 포만감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보다 팬이나 냄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빠르긴 해도 수분이 날아가고 식감이 퍽퍽해지기 쉬운데, 팬에 살짝 굽거나 데우면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2가지 이상 재료를 한꺼번에 요리하면 각각의 맛이 섞여서 밍밍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단순한 조리가 재료 맛을 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을 살리면서 건강하게 조절하는 법.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 조절입니다. 짠맛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간이 너무 없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물보다는 무침 위주로 만들기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간은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어렵지만, 나물 무침이나 쌈장처럼 찍어 먹는 방식은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간장 대신 들기름, 소금 약간만 쓰기입니다. 들기름 하나만 넣어도 고소한 맛이 강하게 살아나고, 그 위에 소금을 아주 약하게만 더해도 충분히 간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양념은 먹기 직전에 따로 섞기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이나 쌈채소를 먹을 때 양념을 미리 버무리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따로 덜어서 조절하면 훨씬 간편하고 양 조절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금보다 식초나 레몬즙 활용하기입니다. 시큼한 맛은 짠맛을 덜어주고 자극 없이 깔끔하게 맛을 정리해줍니다. 특히 냉채나 무침 요리에 식초를 활용하면 입맛도 살고 염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춧가루를 활용해 자극 대신 향을 주는 법입니다. 맵게 하기 위해 고추장을 많이 쓰는 대신 고춧가루만 살짝 뿌려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맵지 않고 향만 입히는 데는 고춧가루가 제일 좋습니다. 조미료 없이도 맛있게 만드는 천연 재료 조합. 많은 분들이 조미료 없이 어떻게 맛을 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조미료 없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천연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를 잘 조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합은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요리든 기본 향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볶거나 찌거나 구워도 항상 잘 어울리고 양파는 오래 익힐수록 단맛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다시마와 표고버섯 우린 물입니다. 시중에 파는 조미료를 쓰지 않아도 다시마와 표고를 함께 우려낸 물은 감칠맛이 뛰어나고 찌개나 국물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멸치나 디포리 육수입니다. 칼슘도 풍부하고 국물에 깊은 맛을 주며 짜지 않게 우려내면 조미료 없이도 훌륭한 국물 베이스가 됩니다. 네 번째는 묵은지 또는 소량의 된장 활용입니다. 특히 된장은 염도는 높지만 소량만 사용해도 향이 강해져서 전체 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은지는 그냥 볶거나 끓이면 다른 양념 없이도 충분히 맛이 나죠. 다섯 번째는 깨소금과 참기름 조합입니다. 기름 자체는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고소한 풍미 덕분에 다른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음식이 풍부한 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리 예시 3가지. 첫 번째는 된장국 끓이기입니다. 된장은 한 스푼만 사용하고 다시마와 무, 양파를 끓인 육수에 애호박과 버섯을 넣고 조리하면 짜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무침 만들기입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들기름과 깨소금으로만 무쳐도 고소하고 짜지 않으면서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 비빔밥 만들기입니다. 양념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고춧가루에 참기름과 식초를 섞어 따로 올려 먹으면 간도 조절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리법과 양념 사용법만 지켜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음식을 오래도록 맛있게 먹으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조리법만 바꿔도 식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밖에서 외식할 때도 유지하는 방법과 식당, 메뉴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이어서 봐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외식할 때 흔히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메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